어, 비밀선거, 비밀선거 위반이죠. 비밀선거. 헌법을 갖다 위반한 거죠. 이렇게 불법 QR코드 사용한 것만 하더라도 선거 자체가 무효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지금 당연하게 불법 QR코드를 갖다 아예 대놓고 하지 말라는 짓을 갖다 계속 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좋지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통합선거인 명부를 갖다 이렇게 딱 작성되면 예, 사전선거하기 위해서 사전선거하겠다고 통합선거인 명부가 이렇게 작성되었잖아요. 음, 작성되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런데 왜 500만 명을 갖다 왜 500만 명을 갖다 지금 또 그때 500만 명의 그 국민들의 그 개인 그 정보를 갖다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뭐 수집했다고 했었잖아요. 이 500만 개인 정보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3기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3기가 정도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인 그 USB에서도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아주 작은 용량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이걸 수집을 했어요. 불법적으로. 이용하려고 수집을 한 거겠죠. 어떻게 이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 500만 명인데 과연 이 500만 명을 갖다 5천만 명의 국민 중에서 어떤 사람을 갖다 이렇게 수집을 한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죠. 당연하게 이용을 해먹으려면 악의적으로 불법적으로 이용을 해먹으려면 당연히 선거를 보통 그 선거 날에 선거를 갖다 하지 않는 국민들 있잖아요. 선거에 관심도 없고 뽑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러면 국민들이 선거를 갖다 안 합니다. 거의 뭐 2천만 명, 2,500만 명, 2천만 명 그 정도 선거를 하기 때문에 한 그 2천만 명 이상이 선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거를 안 하는 사람, 사람, 즉 선거를 갖다 안 하는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 500만 명의 국민을 갖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겠죠. 그러면 사전선거에서 이 500만 명을 갖다 자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500만 명을 갖다 QR코드 번호를 갖다 다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이제 QR코드 번호 다 500만 명 거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 500만 명 중에서 간혹가다 이렇게 선거하러 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있잖아요.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받습니다. 여기 딱 받았는데 이제 쭉 1번, 2번, 3번 국민들이 막 선거를 하다가 천 번째 천 번째에서 이렇게 갑자기 선거를 안 하던 국민이 갑자기 무슨 날도 아닌데 이번에 사전선거 하겠다고 와가지고 선거를 했어요. 그럼 쭉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선관위 그 데이터 그 서버로 가겠죠. 그러면 그 임대 서버에서 아마 애플리케이션 서버, 웹 서버를 갖다 어떤 웹 서버인지를 몰라도 그 웹 서버가 딱 보고 어 지금 이 천 번째는 지금 500만 그 선거 안 하는 그 보통 선거를 안 하는 500만 그 국민들 중에 이게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QR코드도 만들어 가지고 다 지금 미리 해놨는데 이 사람이 선거를 해가지고 지금 선거를 했네? 그러면 여기서 1000번 만든 건 이 1000번 이 사람 건 그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한 번호가 2000번으로 이렇게 딱 만들었으면 이건 지워버리죠. 삭제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거가 딱 끝나면 선거가 끝나든지 그 중도든지
이걸 갖다 그냥 전산상으로 처리를 해버리든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버리겠죠. 그래 버리면 당연히 이상 현상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몰라. 그렇지만 500만 명, 만약에 몇 명을 갖다 이렇게 이제 선거를 안 한 국민들의 그 표를 갖다 그 미배인 교수가 말하듯이 만들어 버렸으면, 미배인 교수 분석 보면 한 77%가 만들어진 표고 23%가 그 다른 당의 그 표를 갖다 이렇게 갈취했다, 그렇게 분석이 되죠. 그러면 대부분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만들었는데 어떤 국민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하게 거의 오랫동안 선거를 갖다 안 한 국민들, 이 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QR코드 번호를 생성하고 만들었겠죠. 그러면 약간 이상현상이 일어나죠. 보통 사전선거는 하는 사람만 합니다. 이렇게 보통은 사전선거를 갖다 하는 사람만 해요. 사전선거를 갖다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특성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그 행동 패턴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전선거에서 뭐 1100만 명, 1100만 명이 이렇게 사전선거를 했는데, 이 1100만 명은 전에 그 선거보다 2배 이상이 많다고 하죠. 그럼 전에 그 사전선거에서는 한 500만 명 한 600만 명인가 500만 명이 했는데, 이번에 500만 명이 이렇게 이미 그 선관위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갖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이것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표를 만드는데 악용되었다면, 범죄적으로 악용되었다면 2배가 돼버리겠죠. 사전선거 사전선거에서 전에는 한 500만 명 정도 했는데 이번엔 1100만 명. 완전히 특이하죠. 말이 안 돼. 지금 그 당시 뭐냐,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밖에를 나가지를 않아. 다 자가격리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집도 전체 다 선거 안 했어요. 뽑을 사람도 없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집 전체를 안 했고, 우리 엄마 아파가지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뼈가 지금 막 거의 걸으면 뼈가 와사사삭 깨지려고 할 정도로 그만치로 우리 엄마 뼈가 안 좋아요. 걸어다니기 그렇게 오랫동안 걷지도 못해. 먹는 게 부실해가지고. 네, 사실은 내가 아휴, 하여튼 먹는 게 하도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뼈가 안 좋아. 이상하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없어도 젊으면 나가서 자기 먹을 것은 잘 챙겨 먹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동네 구멍가게 가서 물건 사는 것도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하여튼간 이런 말 말고 무슨 말 하다가 이런 말이 나왔냐. 어, 맞아. 코로나19 때문에 선거를 안 나가.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주변에 있는 노인들, 가족들 거의 선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사전선거에서, 아니 정상 코로나19가 없을 때도 사전선거에서 어? 저, 뭐 500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됐겠죠? 그런데 코로나19로 그냥 전부 다 그냥 그 자가격리된 상태, 어? 공포
공포가 조성된 상태에 가지고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 사람들이랑 그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 그런 선거 기피 현상이 아니 나가는 거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500만 명이 기존의 그 사전선거의 숫자보다 2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사전선거를 했다? 이것도 기이해요. 정말로 사전선거를 갖다 1100만 명 이상이 했는가? 아니면 이 미베인 교수가 77%가 그 만들어진 만들어진 표로 사기를 쳤어. 투표를 안 한 국민들의 표를 가지고 투표를 안 한 국민들의 그 개인정보를 도용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표를 갖다 만든 거예요. 그 미베인 교수에 의하면. 즉, 이 500만 명, 뭘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어? 당연히 선거를 갖다 안 한 국민의 그 개인정보를 사용해서 만들겠죠? 그러려면 선거를 안 한 국민들을 갖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 알아내려면 뭔가를 갖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보통 계속 한 수십 년 동안 선거 안 한 사람들 딱 국민 목록을 딱 조사를 해, 불법적으로 수집을 해. 그래서 한 500만 명 정도를 수집을 했다고 해봐. 불법적으로. 그러면 이 500만 명을 갖다 딱그 QR코드를 딱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정말로 사전선거에서 본투표와 달리 본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겼는데 사전선거에서 정말로 완전히 무슨 그냥 격차가 36대 63? 이런 어마어마한 격차를 갖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선거는 진짜는 한 600만 명이 이렇게 선거를 했는데 한 400만 명이 400만 명이 400만 명이 미래통합당이다 하고 한 250만 명이 민주당이다 했다 봐요. 그런데 뭐야 이렇게 이게 민주당이다 했다 봐요. 그런데 이 500만 명을 갖다 그냥 민주당에 딱 더해버리면 75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400대 750 하면 대충 36대 63 대충 나오겠죠. 즉 사전선거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이겼어. 그런데 500만 명이 딱 이렇게 만들어진 표가 더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 본투표의 결과까지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황 증거를 보면 불법 QR코드나 이 500만 명의 그 개인정보를 갖다 불법적으로 수취한 거나 이 모든 그 정황 증거가 지금 그 뭐냐 정황 증거 이 정황 증거가 결과를 갖다 그대로 해석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적, 수학적으로 이게 통계적으로 증명된 이 검증해 보니까 이번 그 선거 수치는 99.999% 불가능한 수치예요. 거의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수치냐면 여러 그 과학자들이나 통계학자나 수학자들 다 말했죠. 특히 미베인 교수는 아예 그냥 그 현실을 갖다 가능하면 현실의 그 불확실
불확실성이나 불확정성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그 베이지한 그 스페시피케이션 그런 걸로 그 뭐냐 그 통계적 그 모델링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 평균도 내고 사업 분산 다 했더니 너무 기괴하다는 거야. 아, anomalies and frauds. anomali, anomalies. 이게 단수가 아니라 다 복수야. 프라우드도 프라우치고 사기가 뭐 100개, 200개 막 너무 많은 곳에서 발생한 거야. 그리고 이 사기도 특징이 이상해. 비정상이란 거죠. 비정상.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사람이면 사람 코, 눈, 얼굴 다 이렇게 있으면 아무리 못생겨도 저건 사람이다. 두 발 있고 두 손 있고 아무리 막 그냥 기형적으로 생겼다 하더라도 입 있고 저거 사람이야. 키가 아무리 작고 뭐 해도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설마 저렇게 작은 사람 뭐 키가 뭐 한 성인인데 한 100cm 1m밖에 안 돼. 한 90cm밖에 안 돼. 그래도 사람의 외형을 하면 사람이라고 해. 별로 좀, 예, 좀 특이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 스페셜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어노멀리티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럴 때는. 어노멀리티라고 말할 때는 완전 사람의 그 외형을 갖다 벗어난 그 물고기가 사람이라고 나와가지고 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리도 없어, 손도 없어, 몸은 비닐이야. 그리고 그냥 물고기야. 외형이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말을 해. 그러면서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본질적으로 이렇게 본질적으로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이런 상을 갖다 어노멀리티라고 하죠. 근데 이런 본질적으로 너무나 그 괴리된 거, 불가능한 현상, 나오기가 힘들어. 어노멀리티스 이런 현상이 주르륵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리베인이 보기에는 이게 말이 돼? 살면서 처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돌려보면 당연하게 이게 프라우츠 자기네들이 이런 현상은 다 사기로 판명되는 현상인데 당연하게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사기가 정말로 그 기괴한 거야. 어노말리즈. 이렇게 세계적으로 저명한 그 통계 경제학자가 논문을 갖다 한 편, 두 편 써가면서 더욱더 그 강렬한 어조로 말을 할 때 이것은 그 뭐라고 말했죠? 그 프라우듈런트리 매니퓰레이트 완전히 사기쳐서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말을 하죠. 아주 강하게.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어, 과학적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그 과학적 연구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그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을 불신해 버리면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미배인 교수의 분석 연구 논문은 충분하게 대한민국의 그 사법부에서 어, 이번 4.15 총선 과정에서 엄청난 그 국민의 그 주권을 갖다 강탈할 만치 거대한 그 내란 범죄가 발생했다는 거 정황적으로 단정할 만한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금 증거들이 그 뭐냐 그 나오고 있죠. 뭐 헬스장에다가 투표 박스를 갖다 막 보관했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물류창고에서 막 연달아서 화재가 발생하고 이 물류창고에서 지금 뭘 보관했는지 모르겠으나 막 지금 루머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물류창고에 투표 관련 그 개표기나 뭐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는 막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고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지만 그 뭐냐 그 삼립식품 빵 그 있잖아. 그 빵 박스에다가 그 투표지를 갖다 지금 선거 개표를 갖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증거보전 신청을 갖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보존되고 있는 그 증거물에서 그 범죄 행위나 그 불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막 증거들이 막 차곡차곡 쌓이고 있죠. 아, 너무너무 이거 그런데도 지금 뭐 어, 정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뭐 언론들은 다 침묵을 넘어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 선거 범죄를 갖다 계속해서 은폐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막 기사를 갖다 막 범죄를 은폐하려고 그런 기사를 갖다 내보내요. 오히려 국민 주권을 갖다 강탈된 상태를 갖다 그 굳히기 위해서 굳히겠다는 거죠. 그 굳히기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있겠어요? 주권이 강탈당한 그 국민이 국가가 아니잖아요. 주권 없는 국민은 국가가 아니에요.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국가인 것인데 주권이 강탈당한 국민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반도, 이 반토막 여기는 국가가 아니라 주권이 강탈당한 국민을 갖다 개돼지로 사육하는 개돼지 사육우리인 것입니다. 이 지금은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이게 본인과 같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국민 주권을 갖다 다시 회복하고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나름대로 이렇게 국가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 포기해버리면 이제 거의 가속 페달 밟듯이 그, 그 조선 왕조 500년, 5천년 동안 그 국민들이 자기 자식마저도 노예로 사육해 되던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전 세계 역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어?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반인륜적인 형태로 이렇게 회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이 한반도에서 사랑하고 지켜야 할 대상이 있다면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갖다 수호하려고 사력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지키고자 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들, 그들이 여러분들이 그 지켜온 그 올바른 인식에 의한 올바른 인식에 의한 훌륭한 가치에 의해 가지고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가치가 불이하면 어떤 누구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 뭐 그냥 아까 그 뭐냐 그 뭐죠 이게 뭐죠? 뭐죠 뭐 한마디만 하고 이제 그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그냥 주저줄이 그냥 기사 보다가 어떤 기사 보다가 지금 내가 이거 예 그냥 주저리 잡담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네. 요 기사죠, 요 기사. 국민들이 지금 사회로 그 불법 부정 그 총선에 대해서 국민의 그 주권을 갖다 지키고자 회수하고자 선거 무효 소송을 갖다 수원지법에다가 김정은 판사에게 증거 보전 신청을 했는데 이 수원지법 민사 42 단독 김정은 판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거 소송이 있어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권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있다면서 선거인에 불과한 신청인들에게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기사에. 이것 보고 이 기사 보고 아유 울컥해가지고 아 이렇게 주저리 잡담을 갖다 하게 되었네요. 예,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이건 판사가 아니라 완전히 사법범죄자잖아요. 사법범죄자.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존중이 없어. 국가에 대한 존중이 없어. 그리고 법에 지가 법이야. 지 손 안에 법이 있지. 대법원부터 이거 대법원 양형규칙 이것도 불법이고 위헌이에요. 대법원 이 대법관 놈들 전부 다 검찰에다가 고소고발 조치 취해가지고 전부 다 잡아들여야 될 그 범죄자들입니다. 대법원 양형규칙은 존재해서도 안 되고 그걸 갖다 1심, 2심을 갖다 1심, 2심 하면서 대법원 양형규칙을 갖다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1심, 2심, 3심, 3심제가 뭡니까? 판사들이 그 자기 양심에 따라 가지고 그 형법 그 국민의 그 법감정과 그 공감대가 반영된 그 법 국회의원들이 만든 그 법을 보고 그걸 보고 그 형량을 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 국민들의 법감정과 공감대에 합치되게 호응하면서 그 헌법에도 합치되게 그 법을 갖다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대법원 판사나 이런 김판사 이놈들은 지그들이 입법부가 만든 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 지그들 내부에서 대법원 양형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지그들 내부에서 지그들끼리 1심, 2심, 3심 그런 구별도 없이 대법원에서 양형규칙 만들었으니까 자 이대로 따라하면 그걸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조두순이 그 악마 같은 놈 그럼 사형시켜야 될 놈인데 그 놈을 갖다 몇 년? 12년 말도 안 되죠. 너무 말도 안 되는 형량들이나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너무 많아. 법을 적용한 게 아니야.
법을 적용한 게 아니라 이놈들의 소나기에서 노는 그 법이 국민들의 그 법감정이나 그 공감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을 적용한 게 아니라 저 판사놈들의 소나기에 있는 법을 갖다 지멋대로 주물럭주물럭해서 그냥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들의 소나기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만든 법이 적용이 안 되고 이놈들이 만든 소나기 속에서 법이 주물럭주물럭 돼가지고 완전히 변형돼 가지고 법이 적용이 법이 법이 아닌 채로 적용이 되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사람이 말한 법은 대한민국 법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에는 국민이 선거인으로서 당연하게 선거 무효 소송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죠? 공직선거법 제222조 선거소송.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필요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오죠? 마지막으로 아까 내가 이것도 하나 찾아놨어요. 157조 투표용지 수령 기표 절차. 이거 왜 찾아놨겠습니까?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 그리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즉 선거인 명부에는 이렇게 서명, 날인, 무인, 지장으로 손으로 찍는 거죠. 이렇게 지장하고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 있겠습니까? 이번 그 불법 선거가 그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QR코드 사용한 것 자체가 불법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선거는 다시 해야 합니다. 재선거가 아니에요. 본선거를 다시 해야 돼요. 원래.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선거 과정에서 너무 많은 그 국민 주권을 강탈한 내란 범죄나 권력남용, 직무유기, 사기, 국가모독죄 너무 많은 범죄 행위가 지금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지금 뭐 컴퓨터 그 서버에 있는 로그 기록부터 다 아마 지금 범죄를 자행한 놈들이 국민들이 지금 막 이게 들고 일어나고 있으니까 범죄를 갖다 막 지금 증거를 갖다 다 은멸시키려고 하고 있겠죠. 범죄가 발생했다면 하고 컴퓨터 서버 그 중앙선관위 서버에 들어가 있는 그 로그 기록들은 그냥 다 삭제해버릴 수 있고 쉽게 삭제가 가능하니까 삭제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개표기 수많은 개표기들 선거 수많은 개표기들도 다 그 다음에 그 노트북들 이자들이 범죄를 갖다 은폐시키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지를 몰라요. 범죄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검경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그 과정도 참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아니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게 지금 수학적 과학적으로 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 99.99% 이것은 선거 조작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QR코드 사용한 어 불법 선거는 당연히 무효이고 지금 이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범죄가 일어났으니까 조사해보자. 이런데 이걸 갖다 하나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적극적인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 5천만 국민을 갖다 무슨 그 뭐냐 그 투명 인간으로 만들려고 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이게 감당해 지금 어떻게 뭐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검찰 경찰들이 전혀 이게 주권자인 국민들의 그 편에 서서 수사를 진행을 하질 않아요. 범죄가 발생했거나 이게 중대한 범죄가 이게 이 낌새를 치면 이게 검찰 경찰들이 이렇게 수사를 개시를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아 저기 보니까 지금 범죄가 지금 국민들의 주장처럼 범죄가 발생했고 QR코드 사용 자체가 이게 불법이다. 근데 이 왜 저 불법적인 그 불법 행위를 갖다 저렇게 대놓고 강행을 하면서 어 이런 수많은 그 있을 수 없는 그 선거 범죄가 발생할 수 발생할 수 있었는지 조사를 갖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수사 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나 경찰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정치 생양아치들이 정권을 잡으면 권한을 갖다 국민한테 이윤받아가지고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경찰 수뇌부를 갖다 이렇게 교체를 하고 검찰 수뇌부를 교체를 하고 대법원 대법관 이것들도 전부 다 자기네들 패거리로 다 교체를 하고 헌법재판소 그 판사들도 전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직자들도 그 다 교체를 해요. 그리고 그 뭐냐 공공기관 이런 데도 다 교체를 해요. 자기네들 그냥 그 패거리들한테 다 하나씩 하나씩 심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국가 자체가 국가에서 그 국가의 시스템을 돌리는 사람들이 다 교체를 정치 패거리들 그 패거리들로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 이, 이 자체가 그냥 사실은 주권을 갖다 말살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짓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은 대변형을 갖다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계속 말했듯이 이게 수치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미 수치는 다 나왔으니까. 사전선거에서 뭐 1100만 명 이상이 선거를 했어요. 그러면 1100만 명 이상이 선거인 명부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서명, 날인, 무인을 한 선거인 명부가 존재할 겁니다. 1100만 명이 서명하고 날인하고 무인한 이런 선거인 명부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사전선거에 사용한 그 통합선거 인명부에도 누가 이렇게 선거를 했는지 다 나오겠죠. 1100만 명 이상이. 그러면 그 선거인명부 통합선거인명부와 선거인명부를 다
증거로 보존됐을 거 아닙니까? 증거로 보존됐든 안 됐든 이 선거인명부의 수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선거인명부나 통합선거인명부를 갖다 증거로 이렇게 보존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전화를 갖다 선거인명부 보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선거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선거했습니까? 유무만 물어봐요. 그런데 그 월터 미베인 교수가 말했잖아요. 77%가 그 보면 77%가 그 선거를 안 한 국민들의 그 개인 정보를 갖다 도용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 가지고 조작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을 갖다 자행할 수 있게 선관위에서는 500만 명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500만 명, 이 500만 명이 이 500만 명이 만약 지금까지 국민들이 10년, 20년 전혀 선거를 갖다 하지 않았던 그런 국민들의 개인정보라면 이걸 가지고 지그들이 선거인명부에다가 이름을 갖다 이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국민들의 이름을 갖다 선거인명부에 딱 기입하고 서명 날인도 서명 날인 무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서명 날인 무인 하기가 귀찮으면 안 했을 수도 있고 서명이 없거나 날이 안 하거나 그랬으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선거인명부에다가 1100만 명은 이 수치로 나온 것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인명부에다가. 그러면 이 500만 명 이상이 정말로 만들어진 표라면 국민들한테 전화하다 보면 이 1100만 명한테 전화를 하다 보면 500만 명 만들어진 표로 선거인명부에 그 선거했다고 기록돼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죠. 나는 선거 안 했는데 선거했다고 나옵니까? 그러겠죠. 아, 그러면 이건 그 사람들이 만들었구나. 이 범죄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선거 범죄를 했구나. 계속해서 선거인명부를 보면서 국민들한테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백만 명이 나 선거 안 했는데 선거했다고 나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빼도 박을 수가 없잖아요. 수치는 다른 건 다 막 이게 조작해가지고 막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드러난 거잖아요. 1100만 명 이상이 사전 선거를 했어. 그런데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다 자가격리 상태에 있으면서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거의 어, 외출을 갖다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선거 사전 그 선거 수가 전에 선거보다 떨어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전에 선거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어. 이상하죠. 예. 이 500만 명을 더하면 2배 이상 나올 수 있겠죠. 이 정황 증거가 전부 다 이게 범죄를 갖다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스토리가 짜여져요. 중요한 것은 QR코드를 사용한 불법 선거는 원천 무효입니다. 이것은 너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다시
소급해서 해야 됩니다.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소급이 아니라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선 다시 해야 되죠. 그래야 그 국민 주권이 바로 서고 국가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그 QR코드 사용해 가지고 선거를 갖다 국민 무시하고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할 엄두를 못 내겠죠. 왜냐하면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냥 무효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엄두를 못 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완전히 주권을 강탈한 이런 범죄 행위, 이것이 일어났는지는 검찰, 경찰 다 동원해서 수사를 갖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걸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 주권이 강탈당한 그 내란 범죄가 그대로 아무런 아무런 그 아무런 아무런 그 정의 구현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 꼴이 되고 넘어가 버린 꼴이 되죠. 그러면 누구든지 다 범죄를 갖다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다 시도를 갖다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해도 아무도 그 흉악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안 받아. 그러면 누구든지 막 탐욕스럽게 하려 하겠죠.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런 세상을 갖다 만들고 싶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누구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싶으면 반드시 검찰이든 경찰이든 5천만 국민의 주권을 갖다 다시 회복시키고 범죄자들을 갖다 처벌하기 위해서 정의 구현합시다.